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미 여론조사 공표는 금지된 상태인데요. 선거 전 막판에 접어들면서 곳곳이 격전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정책의 체감 차원에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선거일 수도 있습니다. 투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당장 이란에선 합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여전히 군사적 충돌도 이어지고 있어서 낙관만 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를 방문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역구인 서울 마포에서 사전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이후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중앙선대위 회의를 진행한 뒤 경기 성남과 충남 당진, 서산, 홍성을 찾아 후보를 지원 유세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세종과 경기도에서 집중 유세를 벌입니다. 대구와 부산, 강원 등 격전지를 돌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창원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원을 이어갑니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가 오늘 새벽 0시부터 재개됐습니다. 서울시는 내일 서소문로 통행과 경의선 첫차 운행을 목표로 새벽 5시까지 철거와 열차 시험 운행 등 모든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정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내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핵 관련 요구사항이 다뤄져야 하는 최종 합의에 이르려면 여전히 협상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국 곳곳에 내린 비가 그치고 다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낮 기온은 오늘은 28도, 휴일인 일요일에는 3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네,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를 방문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데요. 김철희 기자가 선거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새벽 전국 3,571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사전투표에 막이 오릅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투표가 가능합니다. 광역단체장 16명에 국회의원 14명까지 뽑는 뜻밖의 대형 선거에 각 당은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국가 정상화와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기치로 내란 극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란당의 내란 공천을 역사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6월 3일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깨끗함과 유능함을 구호로 선택했는데 이 대통령 재판 취소만은 막아야 한다며 견제할 힘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대통령이 대단히 자기 죄를 없애겠다는 이런 것이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각 진영이 결집하는 흐름 속 선거 판세는 그야말로 대혼전 양상입니다. 양당 모두 서울과 부산, 울산과 경남을 격전지로 꼽은 가운데 민주당은 대구와 전북을 추가 접전지로 분류했고 국민의힘은 강원과 충청 지역 판세도 경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야는 또 제명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한동훈 후보의 생환 여부에 무엇보다 촉각을 곤두세우는 표정입니다. 김관영 무소속 후보는 그 현금을 나눠주다가 징계 제명된 사람입니다. 정치적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계속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부산을 방문하셔서 박민식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셨습니다. 빠르게 추격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근 선거에서 유권자 절반가량은 사전투표에 나서는 만큼 선거 전은 사실상 막이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얼마나 끌어내느냐가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인 만큼
여야 모두 투표율 추이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유독 후보들 간의 토론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TV토론회가 간밤에 진행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주요 현안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양측의 공방은 부동산 정책과 안전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전투표 돌입 직전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 먼저 포문을 연 건 민주당 정원호 후보였습니다. 서울시정의 핵심 현안인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공약 이행도 않고 정부와 전임시장 탓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3만 9천 호 착공 기준으로 공급했습니다. 본인이 약속한 거에 절반도 못했습니다. 오 후보는 전임시장 시절 정비사업구역 389군데를 해제한 게 아니냐며 정 후보가 말을 비틀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갈아엎고 제초제 뿌려놓고 나가셨으니까 그걸 원상복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오 후보가 리모델링 사업 등은 신경 쓰지 않아 결국 주거난을 해결하지 못했다. 정 후보의 착착 개발은 서울시 신통개발 시즌2 벤치마킹일 뿐이다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사고 역시 토론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 후보는 서울시의 보고 미흡을 문제 삼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오 후보의 판단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중대한 부실시공입니까? 일반적 부실시공입니까? 명확하게 말씀 못하는 게 그게 안전 불감증입니다. 오 후보는 일도양단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하면서도 정 후보가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지금 보완 가능하다는 건 분명히 밝혀졌고요. 국토부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그거를 선거용 소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공방은 오 후보의 삼성역 현장 방문 여부로 향하며 답하라 말려들지 않겠다 감정 섞인 발언까지 오갔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아직도 삼성역 현장에 가보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거기를 제가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다만 후보들은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대해선 불필요한 공방을 자제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밖에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는 정책 토론 자리지만 시민들이 궁금해한다며 정 후보의 주폭 의혹과 오 후보의 명태균 리스크 등을 지적했습니다. 진보당 권영국 후보는 거대 양당의 부동산 정책이 사업성에만 치중하고 있어 정원 오세훈이란 말이 나온다고 싸잡아 비판하는 동시에 특히 오 후보의 안전인식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가 된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3자 대결 구도로 관심을 끄는 부산 북구갑 선거 후보자 TV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지역 발전 방향보다는 후보자 개인 문제에서 물고 물리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전투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 진행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지역 공약보다 후보자 개인 문제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전국에서 모인 무소속 한동훈 후보 지지자가 지역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고, 제가 직접 피해를 입기도 했고요. 조직적 버스 대절에서 버스도 많이 왔고, 이번에 선관위에서 불법 선거사무소 의혹 보고 있고 단체로 이동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한 후보가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구형에 관여한 문제를 두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검찰에서 구형한 징역 30년이 지금 한동훈 후보가 생각할 때 합당한 구형량입니까? 한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와 하 후보의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 등을 놓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하정우 후보님입니다. 공소 취소 관련 질문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확인하겠다. 나중에 확인할 일입니까? 공소 취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동부산 지역보다 낙후한 부산 북구 발전에 대해서 하 후보는 AI 특성화로 청년 일자리와 산업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 후보는 경부선철로 지하화로 문화와 주거, 상업 등 모든 분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안을 냈고, 한 후보는 낙동강변 아레나를 시작으로 구포시장 상권까지 이어지는 복합벨트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사전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소와 주변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거인은 모두 4,464만 9천여 명으로 4년 전보다 34만 6천여 명 늘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투표를 앞둔 사전투표소가 분주합니다. 투표하러 와서 마치고 나가기까지 이동 동선에 문제는 없는지, 신분증 확인이나 투표용지 발급할 때 장비 문제로 선거인이 불편할 일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투표 도중에 전기가 끊기거나 불이 날 걱정은 없는지,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나 방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경찰과 소방의 준비 상황도 확인합니다. 안심하고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경비, 순찰을 강화하는 등 이 치안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인은 모두 4,464만 9천여 명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34만 6천여 명, 지난 대선 때보단 25만 8천여 명이 각각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87만 8천여 명으로 선거인이 가장 많고, 이어 서울과 부산 등의 순입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30만 9천여 명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엔 15만여 명의 외국인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보단 3배, 처음 외국인이 선거에 참여한 20년 전 지방선거 때보단 무려 20배 넘게 선거인이 늘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새벽 0시부터 붕괴 사고가 벌어진 서소문 고가도로를 전면 철거하는 작업에 다시 돌입했습니다. 굴삭기로 부서 다리 상판은 전부 철거됐고 이제 기둥만 남았는데요. 내일 새벽 5시까지 모든 작업을 마치고 경의선 첫 차부터 정상 운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소문 고가 붕괴 현장입니다. 네, 잔해 철거 작업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새벽 사이 집게가 달린 굴삭기 여러 대를 이용해서 남은 구조물을 부쉈는데 쿵쿵거리는 커다란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리 상부에 있는 상판은 새벽 5시쯤 전부 부서져서 아예 사라진 모습이고 고가의 기둥 부분만 저렇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에 쌓인 잔해들을 치우느라 포크레인 등 중장비들도 현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소문 차도 긴급 철거 작업이 재개가 된 시간은 오늘 새벽 0시쯤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에서 제출한 철거 계획서를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다시 시작된 겁니다. 네, 그럼 작업을 마치기까지 얼마나 걸릴 걸로 보입니까? 네, 일단 서울시는 잔여 구조물을 전면 철거하고 모든 작업을 마치기까지 29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파편 낙하 등에 대비해서 사전 안전 보양 작업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이후 시작된 구조물 철거까지 합쳐서 총 15시간이 걸릴 전망인데 오늘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공사장 인근 도로가 전면 통제됩니다. 또 잔해물 운반 등 나머지 마무리 작업에 14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현장에서는 이 여러 가지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험 운행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마치고 토요일 새벽 5시 이후에는 경의선 열차 첫 차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네, 특히 철거가 안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철거를 하겠다는 겁니까? 네, 압세공법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유압에 의해 작동하는 압세기를 부착한 굴착기로 철거물을 부수는 방식입니다. 굴삭기 4대를 투입해서 고가 외측에서 잔여 구조물을 부수고 잔해가 아래로 떨어지게끔 계속해서 유도했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한 순차적 철거보다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예상됐던 소요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일 것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작업자가
철거 구간에 직접 진입할 필요가 없고 손상된 걷어를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작업도 없는 만큼 걷어가 끊어지는 위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철거 도중 파편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데요. 서울시는 고가 아래에 있는 철도 궤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께 2cm의 철판과 2m 이상의 모래를 쌓아서 충격을 흡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서문 고가차도 아래를 지나는 2호선의 경우에도 홍대 입구역에서 을지로 입구역 사이 열차 운행을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새벽 6시 반까지 중단해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가 붕괴되기 불과 5분을 앞둔 시점까지도 고가 아래로는 승객 수십 명을 태운 열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런 통제가 없었는지 그 의문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네, 국토부는 서울시가 사고 전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코레일에 즉시 알리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직전 무궁화호가 현장을 지나가고 1분여 뒤 차도가 철길 위로 쏟아집니다. 사고 당일인 지난 26일 새벽부터 사고 발생 직전까지 승객을 태우고 고가 아래 철로를 통과한 열차는 59대입니다. 승객이 타지 않은 회송열차 등 당일 사고 구간을 통과한 열차는 모두 166대에 달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했던 순간들. 사고 직전까지 하부선로에 열차 운행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 국토부가 서울시를 직격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위험을 인지했으면 안전조치를 취했겠지만 서울시가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도 즉시 알리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9cm 단차가 생겨 고가 철거 작업을 멈췄다고 서울시가 밝힌 시점은 지난 26일 새벽 2시 반. 서울시나 시공사가 단차를 발견한 직후 관계기관에 보고해 열차 운행 중지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다는 것이 국토부 지적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관련 법상 철도 시설물이 변형되거나 열차 운행의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즉각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원래 승인받은 점검 내용이 슬래브 전도 방지 작업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허위 신고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지난 26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당시에 안전점검을 위해 투입된 작업자들이 추락 방지 대책인 구명줄을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을 보면 시공사는 철거 작업자 추락 방지 대책을 세우고 철거 작업 시 구조물에 구멍을 뚫어 고정 부속품을 끼운 뒤 작업자에게 구명줄을 연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붕괴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당시의 작업자들은 구명줄을 착용하지 않고 안전점검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즉시 개방 등의 내용을 담은 종전 양해각서에 잠정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은 이란을 향한 경제적 압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 협상단이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 MOU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요? 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미국 당국자들과 협상 중재에 참여한 지역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이틀 전 기준 양국 협상단이 종전 협상을 마무리하고 양해각서 조건에 대부분 합의했다는 게 미 당국자들의 전언입니다. 60일간 휴전을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며 이란은 한 달 안에 해협에서 모든 기뢰를 제거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민간 선박 운항이 회복되는 정도에 비례해서 미군의 이란에 대한 해상 역봉쇄도 함께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과 관련해서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약속이 포함된다고 미 당국자들은 전했는데요. 이후 60일 동안 이란 핵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한다는 점이 양해각서에 명시될 예정입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 단계에서 핵 관련 사안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던 이란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상응해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동결자산 해제를 논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자들에게 며칠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면서 즉시 승인하지는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열린 내각회의에서 우라늄 문제를 추가 협상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합의 조건으로 제재 완화도 다뤄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Yeah, because it's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speed. One of the things that will happen is the strait will open immediately. But it's got to be perfect. I'm not going to do this. I didn't do this to get a crummy agreement. 이란 측은 아직 양해각서 문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MOU 문안이 최종 확정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문안이 실제로 최종 확정될 경우 이란은 파키스탄과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협상 핵심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외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내일 미 워싱턴 DC를 찾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납니다. 막판 종전 협상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최종 합의안 도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종전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경제적인 제재 카드 또 하나 꺼내 들었다고요? 네, 미 재무부는 이란 항공사 두 곳의 착륙과 급유, 항공권 판매를 전면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최근 설립한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 제재에 이어 경제적 압박을 이어가는 겁니다. 스콧 베센트 장관은 이란 정권을 겨냥한 경제적 분노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관할권을 공유하는 오만을 향해서도 통행료 징수에 가담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거란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는데요. 다만 오만 측이 즉시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이 없음을 확약했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told him that this was a non-starter and he did not want to risk either the Omani individuals or Omani financial institutions getting sanctioned. 베센트 장관은 이란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과 나쁜 합의를 맺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의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다면서 이란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그런데 양측의 군사적인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사흘 만에 또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섰고 미국과 이란은 서로 상대가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8일 새벽 1시 반쯤 이란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에서 커다란 폭발음이 발생했습니다. 미군이 사흘 만에 또다시 이란을 상대로 공습에 나선 겁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이 이란이 공격한 드론 5대를 요격하고 반다르 아바스 지상 통제소에서 발사 예정이었던 6번째 드론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운항 중인 상선에 위협을 가해 미군이 자위권 차원의 공습을 단행했다고 미군은 설명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بندر عباس با پرتابه‌های هوایی پایگاه هوایی آمریکایی مبدأ تجاوز در ساعت 4:50 بامداد هدف قرار گرفت. 이란 혁명수비대가 정확히 어디를 노렸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군 기지가 있는 쿠웨이트에서 미사일 공격이 감지됐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사일 발사 주체로 이란을 지목하고 쿠웨이트군이 성공적으로 막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밝힌 보복 공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군은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드론을 발생한 지 몇 시간 뒤에 발생한 공격이라며 중대한 휴전 위반이라고 이란을 비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의 거듭된 공격을 문제 삼으며 미국이 4월 8일 합의된 휴전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사일 발사 장면 등을 담은 홍보 영상을 공개하며 항전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서로를 향해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막판 종전협정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공전하면서 양국이 다시 확전 국면으로 돌아설지 극적인 외교 돌파구를 찾을지 중대 갈림길에 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HMM 소속 나무호의 수리 작업이 본격화했습니다. HMM 관계자는 나무호를 두바이 수리 조선소에서 수리하는 계획이 확정됐다며 작업 기간은 2달 이상 걸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수리 비용은 작업이 끝난 뒤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무호 선원 24명 가운데 한국인 1명과 외국인 2명은 본인 의사로 화선해 다른 근무자와 교대했습니다. 네, 경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총파업 위기는 모면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카카오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금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다음 달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인데요.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재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카카오 노조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단체 행동에 돌입합니다. 카카오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마지막 조정마저 최종 결렬되면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했습니다. 노조는 우선 다음 달 10일 판교역 일대에서 조합원 1,2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보상 체계입니다. 카카오 노조는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원에 대한 보상이 불투명하다며 성과급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식 보상 체계를 제도화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카카오 문제의 핵심은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입니다. 반면 사측은 수차례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결국 카카오 안에서 함께 일하며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의 상황은 삼성전자와는 다릅니다. 당장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등은 자동화 시스템과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돼 당장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돌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신규 기능 업데이트 일정이 늦춰지고 AI 핵심 인력 이탈 등 중장기적인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 카카오 주가도 장중 38,000원 선까지 밀리며 지난 1년 중 가장 낮은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창사 이래 첫 파업 투쟁을 선언한 카카오. 보상체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노조와 경영 효율을 앞세운 사측이 AI 전환기라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한미 양국이 6월 2일, 6월 3일 이 이틀 동안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 안보 분야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련된 소식은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6월 2일과 3일에 열린다는 소식이 지금은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이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8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인상을 하겠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데뷔전을 치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와 성장률을 고려할 때 인상 필요성이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8회 연속 동결입니다.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중동 사태 추이와 성장,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무엇보다 물가와 성장률 등 모든 면에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앞으로 상승함으로써 금통위 내부도 이미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입니다.
금통위원 7명이 6개월 후 금리 전망을 반영한 점도표는 전체 21개 점에서 19개가 인상으로 쏠렸습니다. 특히 현재 금리보다 0.5% 높은 3%에 찍힌 점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2.75%에는 7개가 찍혔는데 지난 2월 16개가 지금의 2.5%에 몰렸던 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신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금리를 언제, 얼마나 빨리, 어디까지 올릴지가 중요한데 점도표를 보면 해답이 보일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연직 금통위원인 유상대 부총재와 장용석 위원은 당장 기준금리를 2.75% 높여야 한다며 동결에 반대했습니다. 신 총재의 기준금리 시사 발언으로 오는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7월 금리를 인상한다면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으로 시장도 관련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가구의 소비 지출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취업 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20대 후반 청년들의 고용시장 이탈이 심화하며 그냥 쉬는 20대 후반 인구가 6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세가 4주 만에 소폭 둔화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와 피싱으로 의심받는 계좌도 신속하게 거래가 정지됩니다. 관세청은 공항과 항만에서 1차 검사를 통과한 우편물을 우편 집중국에서 한 차례 더 검사해 1kg이 넘는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이른바 양조 3살 학대 사망 사건의 친부가 첫 재판에서 아이가 학대로 숨진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친부가 다른 자녀들도 학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친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주에서 3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친부가 피해 아동을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고 마음먹는 등 극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아이가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데도 기저귀에 소변을 누는 상황이 화가 나 돌침대에 내팽개쳐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친부는 아이를 학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아이가 이로 인해 사망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의 팔을 잡아 끄는 과정에서 턱이 돌침대에 부딪힌 건 사실이지만 아이를 돌침대에 내팽개쳐 머리를 모서리에 부딪히게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친부가 비정상적인 양육 방식으로 피해 아동을 이전부터 학대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발생한 학대 사건도 함께 재판에 넘겼는데 친부 측 변호인은 두 사건은 별건이고 해당 기소가 마치 친부가 지난해부터 학대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처럼 예단을 갖게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에서 친부 측 변호인은 언론과 수사기관이 친부를 마녀 사냥과 같은 방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 앞에서는 시민단체가 피켓 시위를 벌이며 친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돌 침대에 던졌는데 그게 왜 치사죠? 죽을 거 뻔히 알고 던진 거 아닌가요? 아동학대 살해죄로 공소장 변경돼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가운데 경찰은 친부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도 학대한 정황을 포착해 친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숨진 아이의 친모와 외조부도 아동학대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오늘은 다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대구 29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조금 높겠고요. 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서쪽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은 곳이 많겠고 영동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늦은 오후 경남 서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이맘때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6.6도, 대구는 19.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8도, 광주는 27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를 방문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가 오늘 새벽 0시부터 재개됐습니다. 서울시는 내일 서소문로 통행과 경의선 첫차 운행을 목표로 새벽 5시까지 철거와 열차 시험 운행 등 모든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핵 관련 요구사항이 다뤄져야 하는 최종 합의에 이르려면 여전히 협상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국 곳곳에 내린 비가 그치고 다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낮 기온은 오늘은 28도, 휴일인 일요일에는 3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우리 지역의 행정과 교육 같은 생활 현안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데요. 투표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표정우 기자. 네, 서울 제2촌 1동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투표가 조금 전이죠.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른 시간인 만큼 투표소는 비교적 한가합니다. 오히려 취재진이 꽤 모여 있는데요. 선거 사무원들은 유권자 안내를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인 6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고요. 출근길에 미리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 발길도 곧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라면 신분증만 소지하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는 뽑아야 할 인물이 비교적 많은데요. 투표할 때 주의점도 전해주시죠. 네,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뽑는 대상이 많습니다. 대부분 유권자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등을 뽑기 위해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14개 지역의 유권자는 투표용지 1장을 더 받아 모두 8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의 투표 방법도 다릅니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구역 안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 기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반면 선거구 밖 투표소를 이용하는 유권자들은 투표 후 회송용 봉투에 용지를 담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 투표인 만큼 인증사진을 찍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거나 도장 찍은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투표소 밖에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인증사진을 찍는 건 가능하고요. 또 인터넷과 SNS, 문자 메시지에 엄지척이나 V 같은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사진이나 특정 후보자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하고 전송하는 행위도 허용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시도선관위청사에 설치된 화면을 통해 누구나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이촌 제1동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네, 이번 선거 관련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도 모자라 박근혜 어게인에 나섰다면서 우리는 더 결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선거로 똘똘 뭉쳐 승리하면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 곳곳을 돌며 강력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경합지로 꼽히는 강동과 동작, 마포 등 한강벨트를 연이어 찾아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 대 내란 극복 국민의 대결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보수정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하는 상황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윤어게인도 모자라서 박근혜 어게인, MB 어게인으로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부정부패하고 탄핵당한 대통령 3명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주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결집하면 우리는 더 똘똘 뭉쳐 결집해 승리하면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투표로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런 국민들이 다 나와서 투표한다면 이기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지도부 투톱인 한병도 원내대표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대구와 전북을 차례로 찾아 총력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투톱이 발로 뛰는 사이 사무총장은 서울과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전북 등 6곳은 여전히 접전이라고 위기감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접전 양상인 전북 지역에서 이원택 후보가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김 후보는 현금 살포로 제명된 사람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치 정치적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계속하고 있었고 이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이 작태에 대해서 전라북도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한때 15대1 압승 얘기까지 나왔던 지방선거 판세는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 진보 진영 결집과 동시에 중도층 표심까지 공략하는 민주당 선거 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막아내는 선거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견제론에 불을 지핀 건데요. 자체 판세 분석 결과 8곳이 접전이라면서 막판 보수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서울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이틀간 유세 일정을 중단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또다시 고향 충청으로 향했습니다. 스타벅스 논란을 재차 소환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커피는 사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공산당이라고 부릅니다. 선거 막판 여론전에도 불을 댕겼습니다. 부동산부터 시작해 후쿠시마 괴담 만든 정당이다. 사람 뺏는 사람이나 대부업자들도 공천받았다는 등 원색적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이 이기면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통째로 뭉갤 거라며 공소 취소 막는 선거다. 지지층 결집용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재판도 받지 않고 전국을 저렇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고.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보다 30분 앞서 대구 경북 신공항 예정부지를 찾아 결의문까지 읽으며 막판 대구 민심 다독이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판세 분석을 통해 텃밭인 대구와 경북은 확실한 우세로 서울과 부울경, 충청과 강원 등 8곳을 경합 혹은 경합 우세로 분류하며 지지층의 한 표를 다시금 호소했습니다. 전국의 국민의힘 2,730여 명의 후보들과 함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말부터 전국을 광폭 행보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엔 강원을 찾아 김진태 후보를 비롯한 강원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잔뜩 힘을 실어줬습니다. 강원 도민 여러분이 부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선거 막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 비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전면 등판까지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보수층의 발길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5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역구인 서울 마포에서 사전투표를 합니다. 이후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중앙선대위 회의를 진행한 뒤 경기 성남과 충남 당진, 서산과 홍성을 찾아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세종과 경기도에서 집중 유세를 벌입니다.
당대표는 오전에 세종시 조치원역 앞에서 지원 유세를 한 뒤 오후에는 경기 광명과 부천, 김포를 돌며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가 오늘 새벽 0시부터 재개됐습니다. 철거 공사는 사전 안전 보양 작업과 철거, 또 마무리 작업까지 29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거래할 때 실거주 의무유예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토어구역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의무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오늘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기구와 합의한 비축유 방출과 관련해 정부가 오늘부터 민간 비축 의무 일수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정유사들의 원유와 석유 제품 의무 비축 일수는 기존 40일에서 20일로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열차 운행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전날 밤에 열차가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으면서 계획에 갑작스러운 변동이 생긴 시민들의 불편도 잇따랐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기차역 역산 승차권 구매 창구와 안내 데스크에 길게 줄이 서 있습니다.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미리 예매했던 승차권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 대체표는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신역에서 KTX가 부산까지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행신동에서 서울역까지 못 오니까 다른 교통수단 이용해 서울역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여기 와서 교환을 물어보니까 도착역에 가서 얘기를 하고 환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열차 운행 차질에 서울로 올라오는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전날에 문자 메시지로 따로 발송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서울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걸 취소해야 되나. 붕괴 사고 여파로 열차의 차량기지 진출입이 막히면서 KTX를 포함한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상시의 82%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광판에는 빨간색으로 운행이 취소된 열차가 표시되고 있는데요. KTX와 같은 고속열차의 운행률은 평상시의 77%, ITX나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87%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복구 작업이 끝날 때까지 서울역부터 수색역 사이 경의선 전동열차 운행도 잠정적으로 중지됐습니다. 코레일은 사고 복구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며 열차 이용 전 운행 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직전까지 바로 아래에서 열차가 운행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코레일 측에 교량 상부에 발생한 단차를 알리지 않았고 사고 당시 작업 내용도 허위 보고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과정에서 위법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시 공사는 지난 26일 사고 전 교량 상부에서 발생한 약 2.9cm의 단차를 발견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이나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바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참사 10주기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이 대통령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현장의 노력 덕분에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망자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보다는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원인으로 꼽으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을 지목했습니다. 이들 사건 역시 우리 사회의 병폐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사안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진 날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는 등 지역을 돌며 관권 선거에 나섰다는 보수 야당의 공세에도 맞불을 놨습니다. 국민의힘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애둘러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왜 시장에서 밥 먹으러 갔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원래 저는 시장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니까 좀 이해하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에 있지만 골목 상권에는 온기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해법 가운데 하나로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보수 야당의 지방선거 개입 주장에 선을 긋고 시장 방문 등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거로 풀이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28일 미국 당국자 등을 인용해 이틀 전 대부분의 협상 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란 지도부의 승인도 나왔지만 세부 사항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 관련 요구사항이 다뤄져야 하는 최종 합의에 이르려면 여전히 추가적인 집중 협상이 필요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나쁜 합의는 맺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지 시간 2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란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군사적 대응이 다시 시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종전 합의를 촉구하며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여온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항공사들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섰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28일 SNS를 통해 이란 항공사 2곳의 착륙과 급유, 항공권 판매를 전면 차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재무부는 이란 정권을 겨냥한 경제적 분노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란 군인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경찰은 출근하지 않고 있고 하르그 섬은 폐쇄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4월 개인 소비 지출 상승률이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뉴욕 증시와 국제 유가 시장은 종전 협상 마무리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상무부는 4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5월 4.0%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지난해 대비 3.3% 올랐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휘발유와 기타 에너지 제품 가격이 전월 대비 5.5% 급등했습니다. 관세 정책에 이어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까지 겹치면서 지난 2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The contractor definitely eats the cost when fuels rise, and that's something no one's guessing that the prices will come lower than they were before this winter.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미국 소비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수입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 물가 상승률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올해 1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증가율 잠정치는 1.6%로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 2.0%보다 0.4%포인트 하향됐습니다. 민간 재고 투자와 개인 소비 둔화가 전체 성장률 하향에 반영됐다고 미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And I think the oil market is going to be very well supplied on the other side of this, and that we could see prices come down very quickly. 약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보도에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이
배럴당 $90 아래에서 거래됐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삼성이 홈런만 5방을 터뜨리는 폭발적인 공격력을 과시하며 3연승을 달렸습니다. SSG는 9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삼성은 3회 강민호의 선제 솔로 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5회에는 8번 타자 이재형과 9번 박계범 등 하위 타선이 연속 타자 홈런을 뿜어냈습니다. SSG 선발 김지로의 시속 140km대 중반 밋밋한 직구를 삼성 타자들은 마음껏 공략했습니다. 김지창과 구자욱의 연속 적시타로 점차를 더 벌린 7회에는 맏형 최영우가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석점 홈런을 터뜨려 9대0까지 달아났습니다. 이재현은 8회 멀티 홈런까지 뽑아내며 대승을 자축했습니다. 5개의 홈런포로 폭발적인 공격력을 과시한 선두 삼성은 3연승을 달린 반면 SSG는 9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기아 선발 황동아가 6회까지 한 점도 허용하지 않고 키움 타선을 완벽하게 틀어막습니다. 요즘 한껏 따라오른 기아 타선은 득점 기회를 잡을 때마다 적시타를 터뜨리며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나갑니다. 6연승을 달린 기아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선두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한화 강백호가 무려 145m를 날아가는 올 시즌 최장거리 홈런을 터뜨립니다. 7회에는 3타점 싹쓸이 2루타까지 터뜨리며 4타점을 쓸어 담은 강백호를 앞세워 한화는 NC에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 사전 캠프에서 정식 훈련에 들어간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차츰 고지대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루 4차례 몸 상태 체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현지 훈련 첫날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해서 달리기와 슈팅까지 훈련 강도를 평지 수준으로 서서히 끌어올립니다. 고지대 훈련 하루 만에 지친 모습이 역력합니다. 첫 훈련 때 한라산 같다는 말은 곧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어제까지 일관왕. 가볍게 해서 3관왕, 1관왕 다르지 않아요? 잠시 착각하고 있어요. 룰대로 해야지. 사전 캠프에 바람이 많이 불어 운동이 끝나면 따뜻한 물로 체온 유지도 합니다. 사실 여기 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바람도 잘 불고 시원해서 좀 따뜻한 물 안에서 좀 적응하려고. 이 몇 도죠, 근데 쌤? 이게 40도로 맞춰놨어. 선수들의 고지대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하루 4차례 몸 상태를 체크합니다. 식사 전 체중과 수면,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고 훈련 전후 수분 체크는 물론 훈련이 다 끝난 뒤 선수 스스로 운동 강도 평가도 진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탈수 방지입니다. 훈련 전후 체중 변화로 탈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탈수를 막기 위해 수분을 수시로 섭취하고 탈수 방지제도 복용해야 합니다. 2% 이상 차이가 나면 이건 탈수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관리가 들어갑니다. 고지대 적응에 필요한 시간은 2주에서 4주 정도. 이 또한 선수마다 달라 맞춤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YTN 이더훈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걸 루틴이라고 하죠. 축구 대표팀의 공격수 오형규 선수는 루틴 부자로 유명한데요. 월드컵을 앞두고 오형규가 선수로서 걸어온 길, 또 다른 루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팀 버스에서 늘 맨 앞자리에 타고 가장 먼저 내립니다. 반바지 왼쪽 밑단은 반쯤 말아 올리고 경기에 나설 땐 오른손에 테이핑을 칭칭 감습니다. 훈련 뒤 맨발 러닝과 웃옷을 벗는 것까지 모두 의미를 담은 축구대표팀의 공격수 오현규의 루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왜냐면 또
따라서 저만의 그 또 비밀, 또 저만의 루틴이기 때문에 제가 몇 년 동안 해온 방식인데 지금에서 이렇게 알아주시다니 감사하고요.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선 훈련하며 경기를 볼 수만 있었던 예비 멤버. 이후 오현규는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왔습니다. A매치 6골 모두 홍명보에서 터뜨릴 만큼 주전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는데 원하는 등번호는 스트라이커의 상징인 18번. 월드컵에서 골을 넣는 즐거운 상상도 루틴이 됐습니다. 매일 밤 꿈꾸는 장면이죠. 매일 밤.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낯설지 않도록, 그리고 처음 겪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볼 뜨면 바로 갑니다. 지난해 9월 멕시코와의 원정평가전에서 넣은 골은 특히 본선 2차전 멕시코와 경기를 앞둔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멕시코랑 할 때 가장 기대되는 것 같아요. 멕시코 홈에서 또 얼마나 분위기가 좋을지, 또 많은 야유도 있을 거고, 최악의 상황 그리고 최선의 상황, 또 이런 뭐 복잡한 상황들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뭐 즐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을. 철저하게 자신이 정한 루틴대로 훈련하고 경기에 나서는 오현규. 지난 카타르 월드컵 이후 오현규가 선수로서 걸어온 길, 또 다른 루틴은 분명 북중 월드컵에서 성공 스토리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소서문 고가차도 철거공사가 오늘 새벽 0시부터 재개된 상황인데요. 홍대 입구에서 을지로역 입구를 포함해서 지하철 2호선이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에 따른 지하터널 구조를 안전 점검이 끝나서 오늘 새벽 5시 51분부로 2호선 전 구간에 대해서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공사는 철거공사 재개로 어제 2호선 홍대 입구역부터 을지로 입구역까지 구간의 막차 시간을 1시간 앞당겼고요. 첫 차 역시 재운시키면서 철거 공사에 따른 지하터널 구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을 벌여왔습니다. 다만 해당 구간의 안전을 위해서 지상부의 잔여물 조치 시까지 서행 운전과 또 토목 분야의 추후 정밀 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추후 새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여름철 홍수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물관리 당국이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물그릇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경남 산청에는 나흘 동안 800mm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해도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관리당국이 소양강댐에서 극한홍수를 가정한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기상정보를 분석해 강수량을 사전에 예측하고 댐과 하천의 수위 변화를 가상모형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90분 넘게 걸리던 위험기상 분석 시간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5분 이내로 크게 줄였습니다. 도출된 강우 조건을 토대로 최대 48개의 다중 방류 시나리오를 동시에 분석하고 3차원 디지털 트윈과 연계해 최적의 댐 운영 의사결정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수문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전원 공급이 끊길 경우를 대비한 비상 설비도 점검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로 방류 사실을 알리는 등 훈련은 실제 상황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극한호우 때 하천이 갑자기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다목적 댐 수위를 올해도 미리 낮춰 물그릇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댐 설계 당시 홍수 조절 용량의 3배가 넘는 68억 톤 정도로 롯데월드타워를 약 4,600번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하천 제방과 배수시설, 발전용 댐 등을 운영 중인 유역 내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을 고도화해 재난 대응 안전망을 더 두텁게 구축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는 홍수기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도 혹시 모를 가뭄에 대비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최적의 댐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강세였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6거래일 연속 상승인데요. 다우를 포함해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양국이 양해각서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푸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남은 단계라고 설명을 했는데, 다만 이란 타스님 통신은 양해각서 문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관련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어쨌든 종전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된 건데요. 위태로운 군사적인 충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자폭 드론을 날리자 미국이 이란의 드론 통제 시설을 공습했고요. 여기에 이란이 미 공군 기지가 있는 쿠웨이트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걸 다시 쿠웨이트군이 요격한 건데요.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길어지는 전쟁 속에 탄탄하던 미국 경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물가인데요. 가장 중요한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 지난달 1년 전보다 3.8% 상승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인데요. 역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성장세는 주춤합니다.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속보치는 2%였는데요. 잠정치에서는 1.6%로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민간 투자와 개인 소비가 속보치 발표 때보다 나빠진 게 원인이었는데요. 물가는 치솟고 경기는 나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잦아들긴 어려워 보입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전통의 컴퓨터 강자 IBM을 꼽아봤습니다. 주가는 3% 넘게 상승했는데요. 요즘 IBM은 양자 컴퓨터 시장에서도 선두 경쟁을 하고 있죠. 간밤에도 관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9년까지 대규모 양자 컴퓨터 구축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게 호재가 됐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의 최대 화두는 역시 인공지능인데요. 양자 컴퓨터 경쟁 역시 물밑에서 뜨겁게 이어지는 중입니다. 이런 흐름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오늘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도 안팎 보이면서 선선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8도까지 올라 초여름처럼 다소 덥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이맘때 수준을 보이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6.6도, 세종 17도, 포항은 19.6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 충청과 남부 곳곳으로는 오존 농도가 짙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겠지만 늦은 오후 경남 서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화창한 하늘 아래 3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영동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